안녕하세요. 구해줘 빌딩 김지연. 김지현. 박시우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서울역 앞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건물의 위치와 상권은 어떤가요? 서울역과 4호선 숙대입구역 사이에 위치한 역세권 건물이고요. 역과의 거리는 520m, 도보 한 7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24m 청파로 대로변에 접해 있고,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두 건물이 붙어 있는 합벽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소개할 건물은 어디 있나요? 바로 뒤에 저 건물입니다. 건물의 구체적인 정보 알려주세요. 두 필지 총 대지 면적이 67.4평이고요. 건축 면적도 64평입니다. 연 면적은 306.5평이고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부터 왼쪽에 있는 15번지는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으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13번지는 지상 5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폐율 같은 경우는 15번지가 92.67%, 13번지는 100%입니다. 용적률은 15번지는 386.83%, 13번지는 476.34%.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건폐율, 용적률이 모두 한참 많이 초과된 건물이라서 약 145평의 면적을 이득 본 상황입니다. 네, 그럼 건물의 장점 알려주세요. 이 건물의 장점은 실질적으로 서울 교통의 중심지인 서울역이랑 가까이 붙어 있다는 게 장점이고, 대로변에 또 위치해 있고요. 건폐율과 용적률이 모두 초과돼서 실질적으로 60평짜리의 건물이라고 보이지 않을 만큼 굉장히 넓은 면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도가 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에 매입을 하셔가지고 대수선과 변료까지 가능을 합니다. 근데 뭐 단점이라고 하면 현재 주차가 되진 않아요. 주차가 되진 않는데 주변에 공용 주차장이 좀 가깝게 있다 보니까 뭐 월 주차도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그렇게 비싼 수준이 아니라서 공용 주차장 주변에 차를 대고 그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현재 건물의 사용 구성은 어떤가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올근생 건물이고요. 1층은 판매점, 스튜디오, 연습실, 사무실로 전체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직접 건물로 가서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건물 내부로 들어와 봤는데 네. 건물의 외관 상태는 어떤가요? 외관은 되게 이제 오래된 건물이긴 한데 중간에 리모델링을 한 번씩 했기 때문에 외관은 좀 준수해 보여요. 네.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사용상의 준수함과 또 이제 보여지는 거에 대한 건 좀 틀리잖아요. 네. 창호 사이즈가 너무 좀 답답하고 대로변의 어떤 이점을 살리지 못한 느낌이 있어서 그래도 리모델링을 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건물이 69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이니까 벌써 55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 건물이 좋은 거거든요. 토지 사이즈 대비 건물이 꽉 찼잖아요. 예를 들어서 평당 1억짜리 건물인데 대부분 건물들이 건폐율이 50%나 60%잖아요. 그러면은 100억짜리 땅에서 건물이 50평에서 60평으로 지어져서 올라가는 구조인데, 지금 이 건물은 용적률 건폐율을 둘 다 혜택을 봤으니 일반적으로 지어져야 되는 사이즈보다 지금 2배 가까이 커요. 원래는 해당 면적에서 건물이 지어지면 150평 정도가 지어져야 되는데 이 건물은 이제 300평 가까이 지어져 있어요. 월세를 일반 토지보다 절반만 받아도 같은 월세 구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의 장점은 건폐 용적률 혜택을 받고, 그 오래된 것 때문에 좀 혜택을 본 거니 구조 부강은 하면 되고 구성물은 모두 신축으로 바꾸면 되니 오래된 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사님께서 여기는 주차 공간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따로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주차장은 주변에 주차장이 워낙 저렴하니 계약을 맺어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주차장이 없는 건물이라 아쉽다. 신축으로 하시면 주차장을 하면 돼요. 근데 건물이 절반으로 줄겠죠. 저는 그거예요. 건물이 용적률 건폐율이 꽉 차여서 일반적으로 지을 수 있는 것보다 2배 가까이 넓게 지어졌으면 어느 정도는 포기해야 될 것도 나오셔야 되잖아요. 네. 저라면 주변에 주차장이 널찍하게 잘 돼 있고 시설이 잘 돼 있는 동네니 저는 주차 포기하고 넓은 면적을 선택하겠다. 주차가 없는 건 아쉽지만 그게 이 건물의 장점하고 연결돼 있으니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건물의 계단실이랑 또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건물이 이전 지어질 때 내부의 계단실을 하나를 없애서 하나로 만들면 전용 공간이 넓어지거든요. 네. 충분히 구조 보강을 통해서 이번에 대수선 공사를 하면서 통폐합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계단실이 2개라는 거는 면적의 낭비니 한 군데에 몰면서 그 옆에 바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면은 건물이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건물의 가장 큰 장점은 좀 넓게 사용할 수 있고 좀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건물의 각 층별 내부 상태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보시는 이 시설들은요, 유동도 많고 많이 활성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테리어 시설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있으시고 전체 명도가 된다고 하니 이런 시설들은 싹 철거를 해서요, 가벽입니다. 새로운 입점
조건들을 맞춰주는데 제가 좀 개인적인 좀 의견을 드리자면 이 지역은 소규모 오피스가 의외로 굉장히 많이 유치하고 있어요. 공유 오피스를 말씀드리면 자꾸 무슨 브랜드를 생각들을 하셔서 그런데 공유 오피스의 개념은 사무실로 되게 적당한 위치에 큰 투자 없이 소규모로 사무실을 쪼개는 것이 시작이거든요. 꼭 브랜드 공유 오피스를 운영하시지 말고 건물주님께서 조금 복도를 만들어서 사무실을 좀 잘게 쪼개서 임대를 맞춘다라면은 그 쪼개므로써 임대 수익률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 건물에 주차가 없다는 단점을 좀 보완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옥상이나 뭐 루프탑 상태는 어떤가요? 그 부분 올라가서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옥상에 올라와 봤는데 뒤쪽 보니까 또 남산도 보이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옥상 상태는 어떤가요? 건물이 되게 오래는 됐지만 외관도 그렇고 방수도 그렇고 중간에 유지 관리를 계속 해오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방수 상태도 그렇고요. 외장 마감 상태도 그렇고 되게 준수한 편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공사를 들어가게 된다면 소요되는 시간이라든지 비용이 궁금합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엘리베이터를 들어가게 되면 대수선 플러스 심의 이제 두 가지를 받게 될 거고요. 거기서 소요되는 기간은 이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될 거고 그 기간이 끝나면 저는 공사 기간은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예상이 됩니다. 과한 투자를 하기보다 필요한 중축만 좀 하고요. 전체 연면적이 300평이잖아요. 그동안 항상 저는 신축이 평당 1,000만 원이니 리모델링은 절반 수준에서 예산을 책정을 하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기는 그거보다 조금 적게 책정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전체 내력벽이 별로 없는 다 라멘 구조인데다가 큰 중축을 하기보다 엘리베이터만 넣어서 건물만 리모델링을 했을 때 비용은 더 절감돼서 면적 대비 평당 500만 원을 책정하면 15억이지만 12억에서 13억 선에 가성비 있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매매 계약 후에 공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대출도 가능한 거죠. 대출 같은 경우도 일단 이 물건이 탁상 감정 가격이 매가 수준으로 일단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님의 이제 신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사비도 최대한 적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공사비 대출까지도 다 가능한 걸로 나옵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매물 정보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현재 주변 시세는 어떻게 되나요? 실거래 찍힌 거는 본건물 인근으로 공사가 저희처럼 이렇게 필요한 건물들이 평당 1억 전후로 일단 거래가 되었고요. 호가는 평당 1억 중반에서 또 이렇게 대로변 건물 같은 경우는 1억 후반까지도 지금 현재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 건물의 뭐 매매가, 임대 정보는요? 현재 금액은 65억이고요. 평당 가격은 약 9,600만 원입니다. 저희 측에서 일단 지금 전속으로 진행을 중이고 만약에 정말 괜찮다라고 하시면 제가 상세한 조건은 연락을 주시면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 조금 더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 정보 같은 경우는 현재 주변에 비슷한 입지의 구축 건물들이 지하 같은 경우는 한 4만 원 정도 1층 같은 경우는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고 2층 이상부터는 한 6, 7만 원 정도로 일단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물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밸류업을 할지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투자 수지 분석표를 짜봤을 때 평당 9만 원 정도에만 NI를 맞추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보증금 3억에 월세가 약 한 2,8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예상 수익률 같은 경우도 약 한 4.5% 정도까지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투자금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65억에 만약에 매수를 하셨을 때 담보대출은 80%까지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감정가는 올해 4월 기준에 한 61억 정도 평가를 받았고 실투자금은 최대 대출을 받았을 때 부대비용 포함해서 약 한 20억 정도로 예상합니다. 네, 그럼 지금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수익형으로 좋을지 아니면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로 좋을지 어떤 걸 추천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쓰는 게 가장 조금 적합해 보이고요. 왜냐하면 서울역이 근처에 있습니다. 주차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많이 고민을 하긴 했었는데 주변에 공영 주차장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주차는 하기 쉽다. 그리고 월 주차 가격도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이라서 지방으로 출장을 많이 가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임차를 주실 거라고 하면 1층은 실질적으로 FMB를 줘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지만 2층 이상부터는 아까 김재환 대표님 말씀하듯이 공유 오피스처럼 소규모 사무실로 이렇게 임차를 많이 받아서 출장이 많은 사무실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아서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일단 건물 자체가 두 개입니다. 하나로 이제 합쳐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 건폐율이 두 물건 거의 다 땅 면적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한 층 이 큰 면적도 40평이 넘고요. 작은 면적도 20평이 넘다 보니까 이쪽 면적 따로 임대를 주는 방법, 이쪽은 또 이제 사무실로 분산을 시켜가지고 주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투자의 방향성이 박시 이사님이랑은 조금 틀려요. 입지는 검증이 된 지역이란 말이죠. 서울역 중심으로 업무 지구가 장기적으로 플랜이
되게 착실하게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시행이 조금 뭐 1, 2년 앞으로 시작되는 건 아니겠지만 확실히 계획이 잡혀 있고 그 바로 밑에 남영역 주변으로는 미군 부대 철수한 영역에 대한 장기적인 또 개발, 그 남영역을 기점으로 또 좌측에는 주택에 대한 어떤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진도가 상당히 많이 나가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장기적인 호재가 빌딩 시장이 저렴하게 나오고 있으니 투자를 해야 될 때예요. 근데 지금 당장에 그때까지 버티는 1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하는 건 좋은데 그때까지 버티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근데 시세는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건물은 2배 사이즈니 월세를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기적인 호재가 있는 지역이니 싸게 나왔으니 투자를 하는 건 맞는데 그 장기적인 시점까지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나와요. 웬만한 건물에서는 안 나옵니다. 호재가 있는 지역일수록 땅값은 비싸고 월세는 안 나와요. 근데 호재는 있고 땅값은 비싼데 시기가 맞아서 좀 저렴하게 나온 건물은 잡아야 되는 이유가 이 건물은 용적률 건폐율 혜택을 받기 때문에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시되 당장 은행이자를 감당하실 수 있는 건물이다, 월세가 맞춰진다, 판단이 든다라면 저는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 10년 묵혀둔다는 관점으로 투자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건물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네.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 그럼 이사님이 생각하는 이 건물의 가장 큰 한방 뭐가 있을까요? 알고 계시겠지만 용산은 워낙 호재가 조금 다분해서 빌딩 투자 수요는 없습니다. 물건이 없어서 그렇지. 저희 물건 건너편 지금 여기만 하더라도 지금 재개발이 거의 확정이 됐다라고 말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저도 이제 이 물건을 소개하면서 구청에 연락을 해보니까 저희 이 라인까지는 그래도 리모델링이나 신축까지는 다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받아서 앞으로 호재가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일단 무엇보다도 일단 건폐율 용적률이 뭐 무조건 좀 이득이지 않을까. 임대료를 딴 건물들보다 조금 낮게 받더라도 토지 대비해가지고 임대료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게 일단 장점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임대료도 요즘 시장에 맞게 좀 보수적으로 세팅을 해도 대출 이자 정도는 감당을 해가면서 이 호재를 조금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좋아질 이 호재를 많이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건물주분께서 잔금 전에 건축 인허가 협조까지 다 해주기로 하셨다 보니까 그리고 잔금 기간을 조금 길게도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맞춰가지고 또 플랜을 짤 수 있으니 리모델링까지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조그마한 리모델링을 하셔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정말 전체를 다 대수하는 방법도 있고, 건물을 2개로 나눌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건축 면적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뭐 장점이 많은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용산구 청파동 서울역 쪽에 위치한 건물이 좀 나와봤는데요. 매각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저희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건물에 대해서 사전에 모든 부분들을 검토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면서 빠르게 매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항상 우리 고객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이제 혼자 건물을 찾으려니 이게 좋은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또 밸류업을 하자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지, 뭐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인생 빌딩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 빌딩 프로젝트가 간단하게 뭔지 대표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건물주님들하고 아니면 또 건물주님이 되시고 싶으신 분들과 저희가 되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 대체로 고민거리가 하나로 귀결이 돼요. 본인의 전 업이 바쁘신데 챙겨야 될 게 너무 많다. 자, 매수 검토, 공사, 설계 인허가. 설계 인허가도 요즘 한 단계가 아니고 여러 단계고요. 그리고 뭐 감리자 선정에, 공사업체 선정에 복잡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시다 보면은 진짜 뭐 질리세요. 너무 힘들어하시고 이런 업무를 각자의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건축사님 얘기하고 시공사 얘기하고 중개사님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다 각자의 의견들이 틀리세요. 왜냐 각자의 입장이 또 있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건물주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하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하다. 제가 이제 그 역할을 한 지 꽤 오래됐거든요.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하고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좀 그런 얘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도 인생 빌딩 프로젝트 같이 하고 계신데 네. 어떤 부분들을 조금 도움을 주고 계실까요? 시장 상황이 좋거나 뭐 나쁘거나 상관없이 매수자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금매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중개사가 할 일은 좋은 물건을 네. 보여드리는
알려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물건 발굴해드리고 그 건물을 매수하기 이전에 알아봐야 할 건들이 되게 많아요. 뭐 세무적인 거, 네. 뭐 법무적인 거. 건물 매입 전에 이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고 매수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유지 관리까지 나중에 매각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하지만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가요, 실제 보통 중개업에서는? 보통 중개회사는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임대차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네, 저희 회사는 이제 시공회사를 모토로 이제 공사도 책임지다 보니까 이제 건물을 매입하고 공사 부분까지 하시면서 저희가 임대차까지 네. 이제 임대사업부가 또 따로 있고요. 이제 대표님께서 새로 시작하시는 빌딩 유지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채울 수 있는 또 방법들도 많이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금매라고 생각합니다. 그 금매가 시세보다 싸요. 거래가보다 싸고 진짜 금매예요. 근데 검토를 했더니 이 건물이 용적률 검표를 제대로 못 찾는다. 증축을 못 한다. 그리고 신축도 어렵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어떤 건축 행위를 밸류업을 못 한다라면 그건 금매가 아닌 거예요. 그쵸. 그냥 단순히 전문가들을 끌어들여서 물어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쵸. 건축주님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그 똑같은 시각으로 이걸 바라봐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의 협업을 한다면 넘어서서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시각을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영상에 올려드리는 매물도 사실 올려드리면 되게 빠르게 네. 나가긴 하지만 영상에 다 찍지 못하는 사실 숨겨진 매물들도 많아요. 훨씬 건물주분들께서 원하지 않으셔서 이제 그런 물건들도 조금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거라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건물을 찾는 것과 밸류업까지 이제 끝까지 간다라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생 빌딩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진짜 올해는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막막하셨던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전문가 분들께서 또 물심양면으로 함께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객님의 건물을 제 3자 입장에서 바라보기보다 저희 건물이라 생각하고 함께 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아마 많은 도움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